이른바 박사방 2인자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붓다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결심 공판도 조금 전 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두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짚어봅니다. 자, 첫 번째 법 어떤 내용인지 손수호 변호사께서 준비하셨죠?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조주빈, 이 조주빈과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2인자 강훈입니다. 이제 붓다라는 별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붓다 강훈 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조약 배포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검찰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붓다 이 재판의 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악랄했던 2인자입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뭐 악랄했던 2인자 바로 붓다 강훈의 얘기인데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잖아요. 네. 예, 뭐 좀 혐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강훈은 이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2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훈은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그리고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모두 11건의 죄명으로 지난 5월에 기소됐고요. 이후에 범죄단체 조직 등, 그러니까 이 박사방이라는 조직이 좀 체계가 있는 조직이다.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또 강훈은 지난해 이제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 청소년 7명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촬영한, 그리고 이런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어린 미성년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도 있어서요.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또 인터넷에 전시한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 받으면서 별로 반성하는 빛을 안 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이제 검찰이 한 말에 따르면 이 강훈이 수사 때부터 이제 재판 때까지 딱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결심 공판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검찰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먼저 이 강훈 박사방 2인자라는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게 자랑스러웠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본인의 친구들에게 이것과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는데요. 너무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본인의 본인의 얘기를 하기에 반성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새 출발할 기회가 있느냐라는 거를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강훈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증거 앞에서 혹은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올 때에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기자, 네. 강훈 재판 받을 때 조주빈이 증인으로 나왔었다면서요. 네네. 근데 그때 조주빈이 얘도 나만큼이나 주도적으로 했어요. 뭐 그랬다면서요. 네네, 그런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강훈은 앞서서 첫 공판에서는 조주빈의 협박에 이끌려서 협박. 나도 이런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자기는 종범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증인석에 앉은 조주빈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조주빈의 말에 따르면은 자신이 미룰 책임이 없는 만큼 강훈 역시 내가 강훈의 책임 역시 떠안을 게 없다. 서로 좋아서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심지어는 강훈에게 수고비나 교통비를 다른 공범보다 조금 더 준 사실이 드러나서 왜 그랬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조주빈은 이 강훈에게 방 운영을 맡기기도 했고 우리 둘이 각별한 사이다. 그래서 더 신뢰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교수님, 아까도 뭐 공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네. N번방 같은 거 만든 게 자랑스러워할 일이다. 네. 그거를 또 주변에 자랑을 했다. 일단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상당히 어떤 사회적 부적응이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쩌면 조주빈보다 지금 강훈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병리 는 상당 부분 더 진행이 많이 됐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주빈은 원래부터 이런 성착취물이나 뭐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만들게 강요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닌데 지금 강훈이라는 자는 조주빈 온라인 사기범이었던 조주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성착취물을 만드는데 가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피해자들을 특히 이제 미성년
피해자들을 아주 심각하게 협박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성착취물을 계속 만들게 촉진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는 범죄의 수익을 결국에는 일부를 박사방 조주빈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는 거기서 본인의 존재감을 만끽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이 네. 그 검찰이 이제 30년을 구형했단 말이죠. 네. 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존 유사범죄와 비교할 때는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제 밝혀지고 있는 이제 조주빈의 1심 선고 형량도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하면서 이유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이렇습니다. 범행이 굉장히 악랄하고 또한 2인자라고 불리지만 조주빈과 범행 초기부터 일체를 이루었다. 일체를 이루었고 또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제작을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한 그런 그 배포와 또 제작까지 한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가담 정도가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조주빈이 40년이었던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거의 뭐 지금 20대니까 거의 뭐 환갑이 넘어서 뭐 형을 다 산다면 형이 확정돼서 산다면 뭐 그렇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손 변호사님 그러면 이 네. 강훈의 변호인은 근데 이랬단 말이죠.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 예.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과 그리고 또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배포한 거 물론 배포만 해도 중한 범죄이고 엄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만 예.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사안에서는 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기 위해서 음행을 강요하고 기타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들이 더욱더 중한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강훈의 변호인의 주장의 핵심은 제작은 안 했다. 제작은 조주빈이 했고 이제 강훈은 배포만 했다. 따라서 제작 전 단계에 있었던 음행 강요 등은 관련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럼 제작은 안 했다라는 게 만약에 재판부에서 수용이 되면 얼마나 깎아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구형된 징역 30년형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검사의 징역 30년형은 이 모든 거를 다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는 만약 제작만 했다고 해도 뭐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더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전부 다 유죄로 본다 하더라도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